국내와 해외 이슈 다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석구 평론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이제 월요일을 장식해 주실 텐데 네. 사실 나오신다는 소식 듣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각오 한마디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른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항상 TV를 보시는 분들은 그만큼 경제에 대한 식견도 상당히 깊을 거라고 믿고 아무쪼록 잘 준비, 다양한 풍성한 소식으로 앞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 통해서 보도록 하죠. CNBC의 기사였고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나스닥 best start in 4 decades. 나스닥이 40년 만에 최고 연초 실적 기록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본문을 들어가 보면 일단 나스닥이 32%, S&P 지수 16% 상승하면서 상반기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킥박스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초 사실 많은 전략가들은 증시가 급락했던 작년의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하나의 키워드 때문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키워드 바로 많은 이들이 이제 익숙해지신 단어 바로 AI입니다. AI가 컴퓨팅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희망의 주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그 덕에 애플이 전 세계 역사상 처음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고 그 다음 주자로 지목된 게 바로 3조 달러의 유력 후보 MS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재밌는 건 이 상승 동력을 월가에서는 AI로 보고 있다는 거고요. 애플도 물론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MS를 보자면 JP모건도 AI 열풍 덕에 MS 제품의 수요를 늘리고 있어서 그 전망이 밝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AI의 열풍, 기술주 훈풍을 불러오면서 나스닥 4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하게 된 거죠, 평론가님.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사실 이제 연초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 증시, 뭐 나스닥을 비롯해서요, 뉴욕 증시가 이렇게 많이 랠리를 볼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들이 못했죠.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이유는 자명했습니다. 인플레가 여전히 높았고 이에 따라서 작년부터 공격적으로 시작된 금리 인상 기조 여전했고요. 이에 따라서 경기 저변에도 경기 침체가 머지않아 올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깔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생성형 AI라는 화두가 시장에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이런 AI가 등장을 하면서 이른바 대형주, 빅테크주들의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고 이게 빅테크에 멈춘 게 아니야 증시 전체를 견인할 정도로 아주 막강한 파급력을 보여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상상 이상이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생성형 AI가 그만큼 막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확인된 결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작년의 역사적 긴축으로 인해서 증시가 워낙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뭔가 새로운 재료를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생성형 AI가 그 명분이 됐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고금리 시기에 가장 직격탄을 받게 된 빅테크주들이 주가가 폭등을 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결과로 나타나게 됐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AI 열풍이 이렇게 우리 시장에도 훈풍을 불어 넣어주고 있고요. 시장은 근데 하반기 경기 침체 예상이라는 악재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 지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상반기 좋았죠. 그런데 여기서 걱정이 되는 건 과연 이 상승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거든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이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데 끊임없이 미국 증시로 자금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반기 경기 예상 어떻게 볼까요? 네. 하반기 경기 뭐 거기에 더해서 뭐 이제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살펴보면 지금 시점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라는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AI 수혜의 가장 큰 붐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기업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겠죠. 네, 엔비디아는 아시겠지만 이제 GPU라는 이제 AI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서 핵심 칩을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이고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단연 스타 기업으로 부상을
했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만 보면 상반기에 뭐 200%, 3배 가까이 이렇게 오르는 기염을 토하는 결과를 나타냈죠. 자, 그런데 6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어쨌든 점도표상으로 금리를 2번 더 올릴 수 있다는 강력한 긴축 신호를 시장에 내보내자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이런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빅테크주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난주 상반기 마지막 거래에서는 다시 한번 주가가 점프업을 하면서 그래도 빅테크주에 대한 매수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확인해주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를 더해서 증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고요. 상반기 흐름을 잠시 더 살펴보면 몇몇 빅테크주들에 의해서 증시 전체가 달아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려의 시각도 존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여러 경제 변수들의 함수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상반기에 빅테크주들에 의해서 이끌어졌던 랠리는 일종의 투자자들에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지난달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결과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상반기에 아시는 것처럼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S&P 500에 속한 기업들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상승률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10분의 1로 상승률이 줄어드는 결과값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결국 빅테크주들이 이끌었던 장이었고 빅테크주들이 흔들리게 되면 그만큼 증시의 조정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되겠죠.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도 증시의 어떤 랠리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특정 몇몇 주들에 의한 랠리보다는 증시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랐었을 때의 그 랠리의 지속성이 더 길게 이어지는 역사적 사례들을 봤었을 때 지금의 모습이 그렇게 바람직해만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우려들이 여기에 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빅테크주들을 비롯해서 증시에 대한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관전 포인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생성형 AI를 자꾸 예를 들게 되는데 생성형 AI가 상반기에는 초거대 언어 모델 같은 어떤 인프라주의 관전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생성형 AI가 접목될 타 산업으로의 어떤 빠른 이전, 확장성의 관전 포인트를 두고 밸류에이션이 다시 책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또 2분기 어닝 시즌을 통해서 이런 빅테크주들이 실적 가이던스가 아주 좋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하반기에도 여전히 투자자들의 매력을 끌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상반기 랠리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우려감 또한 커졌지만 그래도 그 쏠림 현상 덕분에 증시에는 좀 훈풍을 불러와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가 있었는데 그 혜택을 받았던 기업이 있죠. 바로 그림통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팀 쿡. 네, 굉장히 표정이 행복해 보이는데요. 애플 CEO 팀 쿡 굉장히 행복한 모습입니다. 애플이 전 세계 역사상 처음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이겠죠. 이제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애플은 장중 잠시 3조 달러를 터치한 적은 있었는데 마감가 기준으로 시총 3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전 세계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회사는 애플밖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 어려운 걸 달성한 애플, 이번에도 빠질 수 없는 AI 덕분이겠죠. 네, 그렇죠.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어떤 얘기죠? 삼성전자 시총이 지금 3,600억 달러대거든요. 네. 3조 달러니까 배수로 치면 8배에서 9배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네. 그래도 삼성전자가 우리 시총 1위 기업인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는데 애플을 놓고 여러 이제 표현들이 있지만 지지하는 태양이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죠. 사두면 떨어질 일은 최소한 없다라고 믿을 수 있는 빅테크 대장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폰의 아성 사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여러 공급망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의 아성은 여전히 견고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죠. 애플은 역시 탑 오브 탑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앵커께서 아까 AI 잠깐 언급하셨지만 시총 4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이 일고 있거든요. 네.
AI를 예로 들게 되면은 AI 붐이 IT 업계 전체를 지금 덮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애플 행보를 보면 AI 붐이란 측면에서 보면 다소 차별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3조 달러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AI 붐을 입었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애플 내에서는 현재 AI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도 않는다. 라고 해요. 얼마 전에 개발자회의에서도 AI와 관련된 뭐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팀쿡 최고 경영자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4조 달러 기업 가치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역설적으로 AI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많이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아주 강력한 디바이스를 구심점으로 한 막강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게 최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플이 그렇다면 이 AI라는 것을 애플이 갖고 있는 어떤 디바이스, 그것을 넘어서 강력한 생태계 안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 시총 4조 달러를 향해 가는데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애플이 AI라는 용어 자체를 꺼내는 것을 이제 조심스럽게 여기고 있기는 하지만 또 매년 관련 연구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것도 사실입니다. 힌트를 하나 짚어보자면 최근에 또 9년 만에 헤드셋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혼합 현실 헤드셋이 앞으로 AI와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비전 프로가 있었죠. 네, 사실 비전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외신에서는 이거 될까? 왜냐면 가격적으로 너무 비싸다 보니까 뭐 테트리스 정도에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 정도의 가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판도가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비전 프로라는 헤드셋을 살 사람은 많이 없다라고 미국 내에서도 사실 네. 뭐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던 건 맞는데 그동안 애플은 해왔던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 저력들을 봤었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이 비전 프로가 탑에 오를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라는 이런 단기적인 시각과 장기적인 시각이 좀 나눠서 보는 시각들이 팽배해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비전 프로 나오기 전에 샀어야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한국 국내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의 기사고요. 정부 한국경제 상저하고 전망의 청신호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저희가 앞서 시장 키포인트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더 자세히 키포인트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가 11억 달러, 즉 1조 4,500억의 수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6개월 만에 무역 적자 탈출인 거고요. 자동차, 선박, 2차 전지 산업이 흑자를 이끌었고 수출 1위 반도체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반등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단 숨통은 틔었지만 갈 길은 다소 멀어 보이는 건 사실이죠. 여전히 올해 누적 적자 260억 달러에 달하고요. 남은 반년 동안 이 반도체 등 강력한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출이 회복된다면 하반기 경제 상저하고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상조하고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이번 무역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네. 기대감이 커진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히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흑자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수출이 많이 늘어서 흑자 전환을 했다라기보다는 수입 감소폭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흑자로 전환한, 뭐 우리가 이런 걸 불황형 흑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역시 수출이 지금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다는 그런 대목에서는 하반기 경기 흐름이 상저하고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겠고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연한 상저하고겠냐라는 데 있어서는 여러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러 매크로 환경들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몇 가지 전제를 또 달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출 부진의 원인을 꼽자라고 한다면 역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가 있겠고요. 대중국 수출이 부진하다는 점, 두 가지 원인을 짚을 수 있겠는데요. 반도체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감소세이고요. 대중국 수출 역시 감소폭이 줄어들긴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여전히 두 자릿수 감소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반도체 시황이 살아나야 한다는 건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결국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보면 바닥권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결국 감산에 나서면서 공급량을 조절하게 되면 가격도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지배적인 거죠. 또 하나 AI 수요로 메모리 시황이 살아난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시점이란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게 3분기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인 시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3분기 말 내지 4분기에 접어들어서야 더 비관적으로 본다면 연말이 가까이 돼서야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일 것이고요. 또 대중국 수출 부분이 있겠는데요. 중국 내수 경제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최근에 중국이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죠.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직접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에 관전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수요가 역시 가장 많은 곳도 중국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 정부 차원의 경기 부양책이 어떠한 규모, 어떠한 종류로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필두로 한 우리 수출 산업이 터닝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오프닝에 해주셨던 이 각오 한마디처럼 정말 오늘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이해가 쏙쏙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리기 전에 한 질문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죠. 네. 투자자들도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이제 주목을 할 텐데 그러면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느 포인트에 집중을 해서 저희는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6월 무역 수지가 어쨌든 흑자로 전환을 했잖아요. 네. 우리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는 그런 포인트를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분기 실적을 가늠할 때도 분명히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거는 좋은 신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으로 여겨져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바닥을 확인했다 이 정도지 상장사들의 전체 실적 눈높이는 여전히 많이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것 같고요. 추정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2분기에 상장사들의 영업이 전년 대비해서 40%대 급감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죠. 상반기에 고물가 여전히 지속됐고요. 환율도 출렁이면서 수입 물가 부담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수출하는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출의 양도 문제지만 사실 수출을 하면서 이익을 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장사들의 기업 이익 측면이라는 데서 봤었을 때 눈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 업황이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자동차나 조선 같은 경우 상반기에 수출이 상당히 실적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뭐 항공이라든지 여행주들처럼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들은 분명히 기업들의 좋은 실적을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증시에서도 투자자들이 이런 실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런 관전 포인트들을 갖고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반도체, 항공 그리고 여행주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AI 이야기도 살짝 했었잖아요. 네. AI 쪽도 좀 국내에서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뭐 상반기에 사실 우리 국내 증시도 상당히 2,600포인트를 넘겨서 좋았었던데 그 원인을 찾아본다면 1분기에는 2차 전지였고 2분기에는 반도체였지만 그 사이에 사실 개인들이 장을 많이 끌어올린 그 업종을 본다면 AI 관련주들이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는 생성형 AI라는 화두 자체가 등장을 하면서 초거대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AI 인프라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전 산업에 확산돼 가고 상용화되는 시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AI 관련된 종목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우리 전반적인 시작 함께 나눠봤고요. 이야기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한 주의 시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